2-39 소송상 대리인으로 넘어가. 당사자 끝났어. 당사자에 관한 소송 요건은 뒤에 나와. 보통책은 여기서 계속 당사자에 대해서 소송 요건이 진행되는, 그러니까 계속 전개되고 있는데, 일단은 소송 요건은 우리는 뒤에서 보는 거야. 일단 기본 개념만 익히는 거야. 당사자 확정이라는 개념 해서 보통의 경우는 문제되지 않지만 특수한 경우 문제되는 경우까지를 봐놨어. 여기서. 그러니까 보통은 문제 안 돼. 소장에 표시 갖고 원고픽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전개될 당사자에 관한 소송 요건을 따지면 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아닌 소송의 관여자로 대리인. 그 표를 보면 소송에 등장하는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이 있고 임의 대리인이 있다. 저번 때 한번 얘기했어. 법정 대리인은 당사자와 같은 취급으로 봐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당사자에 관한 첫 조문인 51조가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 법정 대리에 관한 것은 이 법에, 즉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민법 등의 실체법에 따른다. 이러니까 이 법정 대리는 민법 등의 규율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미성년자한테는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 되잖아. 그럼 그 사람이 소송에서도 미성년자가 뭐 부모보다 더 똑똑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자가 당사자로 등장하면 뭐가 없어? 미성년자는 소송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라. 그래가지고 그 부모가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249조에 당사자 다음에 당사자가 만약 무능력자라면, 소송 무능력자라면 법정 대리인의 기재가 필요하다. 그런 등등이 나오는 거야. 그치? 미성년자라는 나이가 일정한 연령이 안 된 사람은 스스로 소송을 할 능력, 즉 민법상의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게 이쪽에 소송행위, 행위 능력,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는 법정 대리인이 등장한다 할 때 법정 대리인이야. 그 다음 밑에 임의 대리인은 민법상 임의라고 하지만 여기는 임의는 뭐야? 의사에 의해서. 대표적인 게 변호사야. 소송, 의임에 의한 소송 대리인. 그때 조문이 어떻다고 그랬어? 당사자가 51조부터 쭉 64조가 있고, 그 다음에 복수의 당사자, 다수 당사자, 뭐 공동소송, 그게 65조부터 어디까지 있다고 그랬어? 86조까지 있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87조가 소송 대리인이라고 그랬지. 그때 했던 기억 생각해봐. 소송 대리인이 87조 나온다면서 법정 대리인은 어디에 있느냐고 내가 역으로 질문을 했지. 그럼 지금 법정 대리인은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어? 51조 이하에 같이 나오지. 당사자급에서. 왜 그렇다고 그랬어? 법정 대리인은 당사자와 일체를 이룬다라는 개념이지. 그러니까 같은 대리인이라도 이렇게 보면 동떨어져 있는 거야, 조문이. 소송 대리인은 독립적으로 조문이 87조 에서 한 파트를 주고 있어. 대표적인 소송 대리인의 첫 조문이 뭐야? 소송 대리인, 임의로 대리를 하려면 원칙이 누구야?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아니면 안 된다의 변호사 대리의 원칙. 그걸 이해하면 돼. 변호사 대리의 원칙. 이해되겠어? 그래서 2-43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법정하고 임의는 대칭되는 용어지. 법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임의는 의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은 뭐야? 예컨대 미성년자가 직접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라는 지문을 주면 틀린 지문이야, 맞는 지문이야? 미성년자 A가 소송 대리인 변호사 B를 선임해서 뭔가 소송에 임한다. 어디서 지금 미스 나온 문장이야? 어디서? 미성년자 A가 자기가 소송을 하게 됐는데, 또는 소송을 당하게 됐는데, 소송 대리인 B, 변호사 B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어디서 미스 나왔어, 이 문장? 미성년자 자체가 소송행위를 할 수 있어, 없어? 변호사 선임이라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어, 없어? 누가 껴야 돼, 중간에? 친권자, 부모가 껴서 법정 대리인이 그렇게 해서 아들을, 딸을 위해서 이렇게 등장해 주는 개념이 법정 대리인. 확실히 이해돼? 나 때는 시험 문제, 사법시험 문제 같은 게 한번 얘기했나? 약간 단순 무식인데 그나마 조금 단순 무식에서 변형된 게 이런 류의 문제예요. 미성년자 갑이, 부모, 을병이 소송 대리인 변호사청을 선임했다. 갑, 을병, 청의 뭐 지위에 대해서 논하.
이게 좀 나름대로 응용 문제예요, 응용 문제. 제일 그 이전, 나 바로 직전까지는 그냥 무식해. 소송대리인에 대해서 논하시오. 50장, 20페이지 쓰는 거야. 그냥 단순 무식이야. 그런 거야. 또 뭐 하다 그랬지?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다. 단순 무식이었다. 하여튼, 지금 뭐 얘기하려고 했냐면, 미성년자가 직접 변호사를 소송대리인 선임했다는 말은, 그럴싸한 말 같지만, 중간에 하나 미스된 거야. 법정대리인이 해야 되는 거야. 확실히 이해되겠지? 그럼 소송대리인은 여러분이 진짜 지금 하려는 게 소송대리인, 변호사 따르는 거야. 또는 법무법인. 그럼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딴 사람한테 소송을 맡기려면 변호사 자격자이어야 된다. 소송대리, 그 개념. 소송대리와 비슷한 거에 좀 이따 나중에 배우는 소송 담당이 있어. 담당. 또는 소송 신탁이라는 개념을 써. 뉘앙스는 담당 신탁.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사람인데 무언가 관계 때문에 소송을 수행을 하는 것을 담당해 줄 수 있다든지 떠맡는다 의미에서 신탁이란 상황으로 설명되는 그런 개념이 하나 있어. 근데 그건 변호사이냐 아니냐가 아닌 거야. 뭔가 관계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걸 소송 담당, 그 사람을 소송 담당자라고 해. 거기도 가서 보면 그 앞에 법정 소송 담당과 임의적 소송 담당이 있어. 법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등장시키는 것에 규율되어 있어. 법정. 임의적은 함부로 인정되지 않는 거지만 의사에 의해서. 왜 임의적은 함부로 인정 안 되냐면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잠탈할 우려가 있어. 누구가한테 맡기는 걸 임의적으로 해주는 것에 대한 허용을 그냥 막 늘어놓으면 변호사 대리 원칙으로 우리가 틀을 하나 갖고 있는 틀이 무너지니까 임의적 소송 담당을 나중에 배우는데 기본 하나 가르쳐 준다면 함부로 인정되는 개념은 아닌 거야. 그다음에 법정 소송 담당은 법률에 뭔가 필요 때문에 규정해 놓고 있는 거야. 그런 개념하고 지금 대비해 주는 거야. 다시 소송 대리는 변호사를 상정하면 뭐 여러분이 제일 직결적인 건데 시험 문제는 또 그렇게 안 나와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직결되는 건데 여러분이 법조윤리에서는 좀 나오겠다.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변호사 대리의 원칙인데 그 개념하고 혹시 변호사 강제주의하고는 구별해야 돼. 독일은 민사사건에 특별한 경우는 아닌 경우 있지만 대체적인 모든 경우에 변호사 강제주의야. 즉 본인이 아무리 소송 능력이 있고 하겠다고 해도 금지돼. 변호사만이 변론에 임할 수 있어. 그것을 변호사 강제주의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 부분이 소송 비용 포함해서 이 부분이 내가 주로 또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 하나 이 부분인데 독일의 변호사 강제주의야. 그래서 내가 하는 부분인데 이번 8월 달에도 논문 썼는데 본인 소송이 우리나라는 변호사 대리 원칙이고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니까 본인이 소송하려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근데 독일식의 변호사 강제주의면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하겠다고 해도 안 돼. 그럼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려는데 무슨 문제 하나 봉착하겠어. 변호사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 전제가 독일은 형성되어 있어. 무슨 개념이냐. 독일은 우리 의료의 제도처럼 변호사의 이게 보험이 뭐 드느냐 안 드느냐 문제 있지만 대부분 들어서 변호사의 그게 의료보험처럼 변호사 보험에서 지급이 돼. 그 다음에 변호사의 보수라는 게 계량화돼 있어. 엑셀표 비슷하게 해서 계량화시켰어. 사건의 난이도라든지 변론에서 몇 회 변론이 열렸나든지 그 변호사의 등급 비슷하게 실력이랄까 자질이랄까 경력에 따른 어떤 등급 같은 거 이런 것에 의해서 완벽하지는 징표로 그걸 다 표현해낼 수는 없지만 객관적 지표를 다 투입을 해. 그러니까 세 가지 전제가 있어서 변호사 강제주의가 돼. 일단 변호사가 많어. 그 다음에 변호사 보수는 법률 규정화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 그 다음에 보험이 발달해 있어. 그런 등등에 따라서 변호사에 대해서 부담을 강제주의니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에서 바탕이 가능하게 해놨어. 이해되겠지?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변호사 보수가 들쭉날쭉이잖아. 그다음에 보험 같은 게 아직 활발하게 없어. 하나 뭐 보험회사 됐다가 별로 장사 안 돼서 뭐 간뒀다 막 그런 정도야. 그다음에 변호사 수는 상당히 늘었어. 3만 명을. 그러니까 변호사 수는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하자는 식의 입법에 대한 것이 계속 2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나오는데 누가 계속 안 된다고 하냐면 시민단체가 돈 없으면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독일은 그런 바탕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우리는 그러면 소송은 해야겠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치? 하여튼 뭐 얘기 또 했냐. 변호사, 소송대리, 변호사 강제주의 이 얘기 하다 했지. 변호사 강제주의 그런 얘기를 한 거. 시간이 지났네. 그러니까 변호사 대리 원칙, 그다음에 변호사 강제주의, 네? 개념. 내 말 하려다가 그래요. 내가 이런 부분에 관심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본인 소송을 내가 진짜 이론적이 아니라 실태 조사를 했어. 실태 조사. 대법원에서 통계 나오는 것 갖고는 부족해. 왜 변호사 말고 본인 소송이 그렇게 많은가? 몇 % 정도 될 것 같아? 민사사건에 본인 소송이 우리나라. 소액 사건은 80%가 넘어. 합의 사건이라고 좀 무게감 있는 금액적으로. 거기도 본인 소송은 원고층은 변호사 써서 공격을 하지만 피고까지 보면 막 거의 30-40%가 본인 소송이에요. 단독 사건은 막 50-60%가. 소액 사건은 80%. 왜 본인 소송하겠어? 딱 떠오르는 건 뭐겠어? 변호사 보수 때문에 웬만하면 변호사 보수가 쓸 수 있으면 썼겠지. 그게 저렴하거나 공짜면 당연히 쓰지. 근데 상당하잖아. 300만 원, 500원. 자기 한 100만 원짜리 사건 막 하려는데 소액 사건 하는데 변호사가 100만 원 갖고는 선임이 안 되잖아. 그래서 변호사 보수 소송 비용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통계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내가 미국하고 일본 걸 통계를 다 봤어. 우리나라는 그런 거 하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한번 직접 조사해 봤어. 내가 일본 통계를 봤더니 의외로 소송 비용 변호사 보수가 아니라 뭔지 알아? 변호사를 믿을 수 없어서. 내가 할 수 있어서. 이 비율이 상당한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도 한번 해봤지. 우리나라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게 간간히 나와. 여러분 각성해야 돼. 변호사를 믿을 수 없어서. 변호사를 신뢰할 수 없어서 또는 자기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보수 내지 비용하고 언밸런스도 있지. 그런데 의외로 자기가 해보려는 또는 변호사한테 맡겨봤자 가성비랄까 여러 가지로 안 되는. 뭐 그것도 뭐 보수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이유가 있어. 스스로 변호사보다는 내가 낫겠다. 뭐 이런 부분이 있더라는 거지. 우리나라에서도 포착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 그렇지? 열심히. 응? 수고했어. 감사합니다.